그동안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지만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횡령을 한 친형과의 소송전에 들어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연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선 뒤에는 한동안 두 형제 간의 이야기는 그다지 나온 것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박수홍 씨의 친형인 박진홍 메디아붐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의 횡령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12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동생으로서 박수홍을 사랑하지만 횡령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동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자면 박 대표는 명백하게 동생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챘다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 왜 그것이 횡령이 아니라는 것인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일단은 박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30년간 수홍이 매니저를 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같이 이뤄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홍이도 절 도와주고 저도 수홍이를 도와주고 그랬는데 수홍이는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한다고 서운함을 내비쳤는데요. 또 박 대표는 수홍이가 30년 전 일 없는 형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아니다. 저는 수홍이만의 매니저가 아니었다며 28살 때부터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며 다수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제 간의 의견 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쉽사리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중은 박수홍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라던가 친형인 박진홍 대표 측의 여러 미심쩍은 행동 때문에 박수홍 측의 의견을 신뢰하고 있고 박 대표 측의 의견은 그다지 신뢰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박 대표가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대중이 박 대표를 그다지 믿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한 박 대표는 자신들의 갈등이 지난해 설날 때 본격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수홍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다. 그 만남이 불발된 후 2020년 4월 수홍이가 보험을 갖고 제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형제 간의 갈등이 보험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대표는 수홍이가 나 죽으면 탈 수 있는 종신 보험을 들어놨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 그거 다 내가 사인한 거라고 했다. 종신은 1개이고 나머지는 7개는 연금보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난 이거 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제게 뭐라 했다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보험 설계사가 다시 수홍이에게 설명해주고 나서야 이해를 하더라. 종신보험은 1개인데 수홍이가 고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본인이 들었다. 이건 납입도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형인 박 대표의 행동이 그다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 대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대표는 본인 명의 아파트 3채가 있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상가 8개는 수홍이와 제가 반반씩 투자해 설립한 라엘 법인 명의이고 나오는 임대료는 대부분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년에 2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무사가 수홍이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잡으라고 했다. 소득세 절감과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카드값같이 우회적인 지급도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박수홍 씨 측과의 의견이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진홍 대표는 수홍이 개인 통장은 제가 관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했다. 형인 제가 횡령을 했다는데 수홍이 본인이 모든 법인 통장과 인여금, 목돈 통장 다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본인 명의의 새 법인에 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박 대표는 제 개인 돈을 투자한 상가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17억 원의 자금 출처도 자신이 다른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번 돈과 대출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부모님도 수홍이와의 갈등을 다 알고 계셨다고 고백하며 이번 일에 대해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수홍이 집 가서 문 두들기고 하셨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에 대해선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사기당하기 쉬운 성격이라며 21살 때부터 연예 활동을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이런 박 대표의 해명이 과연 진실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인터뷰를 접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S 노종원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어떤 반박을 내놔도 이는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런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박수홍은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인터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수홍은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친형을 향해 이 말을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정말로 박진홍 대표 측이 주장한 내용이 전부 사실이고 자신의 주장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면 노 변호사의 말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봐야 이미 대중은 당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데 대체 왜 이런 인터뷰를 한 건가요? 솔직히 당신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박수홍 씨는 24일 반염료 다홍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홍이 회충 나오던 시절 사진이라며 글을 게재했는데요. 박수홍 씨는 이 글에서 파스타면 같은 친구들이 변처럼 나오고 토하면 회충알이 나왔는데 그땐 그랬지. 지금 건강해져서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면서도 그럼에도 매일 불안하다. 다홍이가 갑자기 아파지면 어떡하지? 다홍이가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매우 불안하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다홍이가 자고 있으면 항상 숨 쉬는 것 확인하고 움직이는 안심한다. 집에서 나갈 때도 문이 잘 닫혔는지 두세 번 확인하고 걱정된다라면서 다홍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받는데요.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왔을 때 다홍이가 마중 나오면 하루 중 가장 기쁘다고 적은 부분에서는 다홍이에 대한 진한 애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도 다홍이가 더 진짜 가족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수홍 씨는 앞선 17일에도 다홍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다홍이 보고 이번 주 힘내본 다홍이라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가 망토를 입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다홍이의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귀여운 체구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꼬마 마법사 같다. 눈이 하늘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집사님도 힘내라 등과 같은 댓글을 남기면서 진심으로 박수홍을 응원했는데요. 어쩌면 이번 박수홍 씨의 사례가 SNS를 잘만 쓰면 이렇게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박진홍 대표의 인터뷰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창 논란이 될 때에는 대체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어줍잖은 해명을 하며 물타기 하려는 것이냐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의 소유,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법정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진홍 대표 측에서 어떤 인터뷰를 하든 대중이 믿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역시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며 덕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박수홍 씨가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은 그간 선행을 하며 좋은 이미지를 쌓은 것이 매우 크니 말입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박수홍 씨가 다홍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